네, 친노의 태도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의 힘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어떤 건지 보겠고요. 자, 역시 오늘도 계속 그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역사로 우리 정치가 좀 멈춰선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건국을 언제 한 것인지 1919년인지 1948년인지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에 처음 참석했거든요. 그 영상 보시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긴급 수술을 하라고는 의사와 같은 심정으로 변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는 것을 냉정히들 평가하시고 협력을 갖다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 의총 분위기 좀 달랐습니까? 그 전에 문재인 대표 체제의 의총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의총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문재인 대표 체제의 의총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예전에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참배를 했을 때에는 당내 일부 친노 의원이나 강경파 의원들이 히틀러 묘소에 참배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막 반발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김종인 행보가 그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아주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들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도 막 박수가 터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변화 인물이라면 정청래 의원을 꼽을 수 있죠. 그 전에 이제 나는 당 대표다. 그러니 여당과 보수정을 공격하는 최일선에 서겠다고 했는데요.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그 장면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야스쿠니 신상 가서 참배하고 천황 묘소에 가서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보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대형 백범 김구라든가 왜 인혁당 묘소에 참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근데 지금은 사람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또한 제가 지도부에 지금 이제 물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습니다. 정현욱 부본장께 질문 드릴게요. 자, 지금은 사람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다. 그러니 난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 정청래 의원의 이제 설명인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말이 좀 경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새로 사실상 비대위원장 당의 정권을 위임받으면서 했던 첫 일성이 아마 운동권 정치 청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걸었던 주요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의총 발언에서도 보듯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한 냉철한 자기 반성을 전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걸고 그동안의 운동권 정치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무대가 돼버렸고 실제 그런 의미에서 국민과 정책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상 뒷전이 밀린 게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라기보다는 자기 지지층 그리고 그게 약간 제한된 지지층을 겨냥한 약간 발언의 무게중심이 많이 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의 말이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많은 게요. 어떤 정치적 견해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한 말 거기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광해군이나 연산군에 대해서 지금 누가 한다고 해서 제가 한다고 달라지고 우리 김성인 앵커가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정청래 의원은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어떤 역사적 사실의 평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역사책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다음 정청래 의원이 지금 히틀러라는 말을 비유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 좀 전에 그 워딩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문재인 그 대표가 갈 때 먼저 김구 선생 이런 데 가는 순서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지금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걸 지금 정청래 의원 말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히틀러에 비유한 게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갈 때는 히틀러와 비유할 수 있는데, 그러면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 갈 때는 그 히틀러와 비유한 게 적절치 않았던가?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져서 내 그 의견이 바뀌었다.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정청래 위원장의 그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지금 비판하자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견해가 바뀐 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때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갖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말할 게 없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네. 아까 우리 그 정 부모님 말씀하셨지만은 네. 극히 운동권적 시각이다. 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내 편이고 내 편이면 괜찮고 남의 편이면 안 된다. 네. 문재인 대표하고 남의 편, 내 편도 사실 아니죠. 그거는 네. 문재인 대표도 내 편이고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내 편이 아닌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네? 진리를 갖다 장소와 때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고 네.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말하는데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길정규 기자. 이제 운동권 정당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시민단체 출신 80년대 운동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당내 세력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요, 취재하다가, 아니, 우리가 뭐 어때서? 우리가 어떻길래? 우리가 왜 운동권이야? 라고 하는 반응은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녁에 술자리나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면 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죠.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불만을 터뜨리세요? 아니, 국보위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냐면 국보위 전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길증 기자와 저녁 자리를 함께하는 야당 의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네. 우리 당을 맡긴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야당이 이때까지 올 때 네. 김종인 위원장은 여당 쪽에 있었고 그렇지만 오죽했으면 우리가 저분에게 우리 당의 운명을 맡겨야 되느냐라면서 네. 자괴감을 느끼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만이 있지만 네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살리자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지만 참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뭐 수치스럽지만 어쨌건 총선 국면이니까 우리가 일단 지금은 참는다. 왜냐면 우리한테 일단 필요하니까 뭐 그런 생각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 이제 결국 그 참배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의 생각이 좀 바뀐 거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음번에 김정인 위원장이 다른 참배를 할 때는 정청래 의원과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좀 봐야 되겠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신기남 의원하고요. 노영민 의원 그동안 갑질 논란 끝에 총선 출연 못하게 생겼잖아요. 자, 연파장 어제 돌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까지 해드렸죠. 이거에 대해서 김정인 위원장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단칼에 잘랐습니다. 확인합니다. 동료 의원이니까 참 안타깝다. 저것도 다시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행위를 취할 것 같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과거처럼 소리나 지르고 구호만 외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의 신망을 얻지를 못합니다. 제가요, 어저께 김성곤 의원, 4선 의원입니다. 직접 통화했을 때 제가 끊임없이 물었던 게 이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좀 안 좋게 볼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거듭 물었더니 하겠다 그랬거든요. 저 말 한마디에 싹 끝났습니다. 혹시 서명했던 분이 한 40명 된다는데 그 중에 한 분 정도 좀 연락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뭐 몇 사람은 알고는 있고요. 아세요? 그리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근데 네. 정말 정말 무서웠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은 오늘 아침에 한 얘기고요. 어제 그렇죠. 밤에 뒤늦게 김정인 위원장한테 저 연판장이 돌고 있다는 게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해서 김정인 위원장이 분노했죠.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물론 측근들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이 전해지자마자 한 10여 분 후에 김성곤 위원장이 바로 구원 활동을, 서명 활동을 중지하겠다. 네. 바로 다시 발표를 했죠. 그런데 네. 그걸 중지한 게 아니고요. 오늘 네. 3시 방송에 나왔는데요. 네. 그 소장파 의원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지금 방송이 나왔습니다. 김성곤 위원장은 그만둔 거 맞는데 네. 소장파 의원들 주도로 지금 서명운동을 탄원서를 지금 네. 하고 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네. 과연 그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이 네. 그대로 100% 먹혀 들어가는지 그건 아직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연판장이 어제 오후에 빠르게 돌았고 40명 넘게 서명을 했고 김정인 위원장이 어제 밤에 그걸 뒤늦게 보았고 화를 냈다. 10분 만에 중단한 것, 그 한 흐름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성한 변호사님 말씀처럼 소장파 의원들은 안 듣고 계속 하겠다. 무슨 소리냐? 너무 과혹하지 않느냐? 자, 예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정의원 부부장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렇게 두 흐름이 있을 때 정리가 좀 되나요? 어느 정도 김정인 위원장이 새로 이제 이 당권을 사실상 접수하면서 어느 네. 정도 친노, 이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주류 세력이니까 이 네. 충돌은 어느 정도 벌어질 건 예상은 됐지만 네네. 좀 약간 일찍 터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마 큰 흐름에서 네. 이런 구원을 위한 연판장을 돌리는 부분은 좀 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의 독자적으로 선거 준비를 하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과의 지금 어찌 보면 네. 경쟁이 지금 치열한 상황에서 네. 자기 문제를 이렇게 확대하기엔 너무나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 결국 어느 선에서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자, 국보의 전력 때문에 광주 정치를 계승한다는 우리 정당, 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들이 다닌 로스쿨 교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좀 시험 떨어졌는데 커트라인 좀 조정해달라는 그 말 때문에 신기남 의원은 출마 못하게 돼 있거든요. 시집 강매 때문에 한 8천만 원 정도 그 책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 이제 구속됐던 그 수뢰 혐의, 그거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는 그걸 이유로 난 따르지 못하겠다. 이런 목소리는 없습니까? 일단 김정인 위원장이 힘을 갖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출마를 하겠다거나 아니 비례대표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떤 자기의 권력을 찾겠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현재 민주당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큰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몇몇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단 그 김정일 위원장이 너무나 혜성같이 등장해서 쓰러져가는 정당을 지금 거의 세우다시피 한 이 괴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도에 있는 한상진 위원장 같은 분들이 계속 공격을 하면서 왼쪽을 공격하는 형세인데요. 자, 오늘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럴 거면 거기 왜 가느냐? 당신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생각,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내가 국부를 평가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밝히라는 압박을 넣은 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일단 국민의당이 지금 상당히 치고 나오고 있죠. 근데 국민의당이 그동안 약간 지도부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면서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그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원식 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으니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도,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사이에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성격 관련해서 뭐 치열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몇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자, 예전 영상 보시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던 그 시점까지 내려가자면 그 당시의 평가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인데 끌려 내려진, 철거되는 그 장면이죠. 네. 저 장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나라를 만든 대통령이란 점에서는 바뀌었습니다만 저런 동상 장면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이승만 전 대통령 스스로 국헌 준수에 대한 다짐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이 컸기 때문이겠죠. 그 음성 직접 듣겠습니다. 나 이승만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호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자, 전쟁 중이던 1952년 2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것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있었던 국민들이 생각을 밝혔던 것인데, 하지만 이제 출발점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냐,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이 맞느냐, 두 당의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계속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기자 어떻습니까? 2002년부터 쭉 쓴 거를 보면 1948년이 건국 시점으로 보는 생각은 마찬가지인 것 같죠? 네, 오늘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나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는 건국 시점, 그러니까 국부론이라던가 이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해왔던 발언들을 쭉 보면요. 일괄적으로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들을 지금 화면 속에서도 보시고 계십니다. 2002년 기권 칼럼을 보면요. 앞으로 한 달 뒤면 대한민국은 건국 54주년을 맞는다. 즉 건국은 1948년에 됐다라는 유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글이고요. 2002년뿐만 아니라 2008년, 2012년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정도가 보이는데요. 결국 1948년 시작된 그 생각에 대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해명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더민주층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김종인 위원장이 건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부 수립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김 위원장은 독립운동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다. 즉 1919년이 우리 건국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건국보다는 이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시작된 때로 본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 정신하고 네. 그 현실적인 국가 네. 수립, 해방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막 섞어 놔가지고 그런데요. 네. 우리 헌법에는 그 3.1운동의 정신과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으로는 지금 그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인 1919년 그걸 그 건국일로 보고요. 그 사실적으로 우리가 45년에 그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48년에 어떤 그 자유민주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게 48년이거든요. 그래서 네.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은 게 4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서로 현실과 네.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정신 이런 걸 생각할 때 서로 괴리가 있는 거죠. 이제 김대중 정부도 1998년이니까 취임 첫 해에 건국 50주년이라면서 그 출발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기록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김대중 정부 때 아마 제2건국위원회나 아마 조직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위세를 떨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네. 건국이란 표현 자체를 좀 사실상 차용을 한 거죠. 그렇죠. 아마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건국이나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보수와 진보의 또 다른 진영 대결이 아닌가. 네.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하는 것이니까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맞다고는 하지만 네. 단순한 정부 수립이 아니라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과 주권, 영토를 갖췄고 민족 절차에 따른 선거를 거쳐서 법적으로 건국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네. 결국 법적으로 정부 수립이나 건국 이 두 개를 네. 택이라는 문제가 아니다. 네. 중도 성향의 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정부 수립이냐 건국이냐의 논쟁 자체가 약간 어설픈 진보 보수의 약간 진영 대결, 진영 논리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지금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야권의 두 정당들 국민의 뜻을 얻기 위해 그동안 계속 한 달 넘게 싸워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지율은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군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이 한동안 떨어지는 것 같다가 네. 최근에 지금 약간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 안팎, 네. 국민의당은 15% 안팎, 새누리당은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 그에 따라서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는 뭐 오차의 범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 숫자가 높게 나오는데 일단 오차의 범위 내부니까 아주 경합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은 지금 이게 갤럽 연구 조사인데요. 이게 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쪽이 더 많은 혁신을 하고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를 보면서 서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이번 주말에 광주를 처음 방문합니다. 이제 신군부의 5.18 것과 연결돼서 자, 5.18 묘지를 방문했을 때 어떤 참배라고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호남 민심을 놓고 경쟁은 뭐 총선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논란이 좀 정리가 되는 듯 했던 것이 김홍걸 씨 얘기인데 새롭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과 어제 인터뷰한 게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모든 게 다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 김홍걸 교수의 그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서 네. 뭐 이 녹취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결례인데 누가 네. 개입됐는지 짐작은 한다. 네. 그분들이 저희 아버님을 모셨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해서 네. 상당한 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동안 정리됐던 건요. 동교동 분들이 싹 흘렸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안철수 의원의 보좌관이 몰래 녹음했다가 그냥 흘린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김홍걸 씨 얘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이거 어떻게 된 그게 겁니까?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을 돕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김홍걸 교수가 얘기한
저희 아버님을 모셨던 사람들이라는 분들은 네. 지금 예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지만 지금은 네. 안철수 전 의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보좌관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그 보좌관이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은 맞습니까? 그것도 조금 그것도 아닙니까? 그것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안철수 의원 측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일했던 사람이 여럿 있고요. 네. 그동안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녹취를 했고 월간 중앙에 그걸 네. 알려줬을 거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네. 안철수 의원 측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네.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보좌관이 했다는 걸로 이번에 진상조사가 드러났고요. 네. 이몽골 교수께는 아마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했던 그런 네. 사람을 지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더 혼돈이 가세되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좀 나네요. 정리가 좀 안 될 것 같은 영원히 미궁에 빠지는 듯한 인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도 하나 좀 눈에 띄는데요. 자, 2009년에 DJ가 돌아가셨죠. 그때 2달 전에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안희정 등 야권의 다양한 계파의 분들을 모아놓고 서운함 다 버리자. 다 모아가자. 정권 교체하자. 그 의지를 따르자 하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통합을 얘기하는 거 바로 그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얼마 전에 저가 인터뷰하면서 만났을 때 저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DJ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표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통합을 강조했고 그걸 위해서 계속 나가겠다라고 그 이후에 건강이 또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당에 이제 두 당이 있습니다만 길정규 기자가 보기에 자, 호남 민심 또는 DJ 정신, 야권의 정통성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하는 기류가 어느 쪽에도 한쪽에 있습니까? 지금은 정말 얘기하기 힘듭니다. 호남에 있는 정치인들과 수시로 얘기를 해봐도요. 이제 호남의 민심이 팽팽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번 주말에 광주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또 다른 뉴스가 나오겠죠. 그 과정 계속 지켜보겠습니다.